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의 여러 일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얘기를 또 급하게 해주신다고요. 네, 뭐 연일 뭐 계속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준비된 대통령? 네. 뭐 이런 느낌을 되게 주고 있어요. 당선 이후로 그냥 바로바로 속전속결로 막 인사들 그렇죠.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월 달까지니까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이번 달 말이나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인선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다 나는 생각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마구마구 쏟아내다 보니까 네. 한 번쯤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뭐 좋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물론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들 뽑느냐를 잘 보면 진짜 어떻게 할지가 이제 대충 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가 많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뽑히는지 네. 또 이런 것들 한번 오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트럼프는 지금 인선 같은 거 어떻게 발표하고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는 이제 트윗으로 날리는 거는 똑같아요. 예, 이제는 X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예. 그런데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 됐을 때는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 된 거에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이제 후보자들을 한 명씩 이제 불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 앞에 기자들이 막 진치고 있다가 뭐 누가 들어가면은 누구다 보면은 뭐 어떻게 연락 받았냐 뭐 그러니까 약간 우리 리얼리티 쇼에서 네. 누가 차에서 딱 내려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확 보여주는 것처럼. 네. 아니면 저 무슨 프로레슬링에서 그렇죠. 네, 링에 올라가는 것처럼 좀 그런 이미지 막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그런 걸 되게 즐기는 트럼프 본인도 되게 즐겼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그 마마라고죠. 자기 그 리조트에서 비밀리에 결정해서 그냥 탁탁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별로 없이 그냥 쭉쭉 발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고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리 생각을 해놨나? 미리 생각을 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제 대선에 출마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머릿속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2배수 정도로 압축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이 사람. 만약에 A를 이 자리에 주면 그러면 B를 이 자리에 쓰겠다. 이런 정도의 큰 프레임들은 있고 아니면 한두 사람 누구 쓸까라고 애매했던 것들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소식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인사 자료 그러면 이렇게 뭐 두툼한 파일 자료를 만들잖아요. 트럼프는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과거에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 출연해서 발언했었던 게 있잖아요. 인터뷰를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디지털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전달되는 것도 이제 그 내용이 간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이제 발언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그냥 동영상으로.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철학이 뭐 담겨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다르지 않나?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일 할 건가랑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만 보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그걸 요약 많이 이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제 자기가 뽑는 사람들의 이제 외모를 중시한다. 뭐 이런 표현. 외모. 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외모라기보다는 이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뭐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매체에 출연을 해가지고 일단 카메라가 좀 받고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편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긴 뭐 어떤 정책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잘 아느냐가. 그렇죠. 얼마나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뭐 국민들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좋냐 나쁘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네요. 그냥 책을 읽는 거랑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되게 중시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이 심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굳어져 있던 것 같고 이제 몇몇 이제 헤드헌터 업체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좀 지원을 해준다. 근데 옛날보다는 역할이 훨씬 줄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설로는 그 트럼프가 전에도 뭐 부통령 뽑을 때도 그러고 너 뭐 기후 이거 믿냐, 뭐 기후 위기 믿냐, 뭐 이런 걸 막
물어보고 충성심 테스트하고 뭐 이래서 이제 사람 뽑는다는 얘기가. 네네. 왜냐면 이제 1기 때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많았죠. 스트레스 받았다고 네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을 있으면서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되게 원한이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한 인간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란 이런 거지. 백악관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지. 네. 정책이란 건 이렇게 만들어지지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트럼프가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당내 기득권, 네. 당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 정책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공화당에서. 그렇죠. 네.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이제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당에서 그래도 추천해 준 사람이라든지 받아야죠. 받아야죠. 네. 근데 해보니까 안 맞았던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나랑 호흡을 같이 하고 내 생각과 이 뭔가 결이 같은 사람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완전 거고. 내 사람으로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아들, 이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도 이제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걸어내고 있다. 뭐 또 아버지 닮아서. 아, 그래요? 네.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이야기죠, 보면은. 아,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해요. 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도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이를테면은 예전에 그 국무장관도 지내고 뭐 네. 이제 CIA 국장도 지냈던 마크 폼페이오. 아, 폼페이오. 예. 양반 실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이번에도 뭔가 자리를 맡을 거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자리를 맡을 거다라는 게 약간 자가 발전? 아. 어. 미국도 뭐 자가발전. 자가 발전 많이 하죠, 미국도. 네. 근데 이제 마크 폼페이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그도 뭐 경선을 했던 끝까지 완주를 했던 이제 니키 헤일리 네. 유엔 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 아니야라는 것들을 명확히 했죠. 아, 폼페이오도 아웃이에요? 둘 다 아웃입니다. 헤일리도 아웃이고. 예. 그러니까 아예 그 X에다가 그렇게 올렸잖아요. 이 두 분과 함께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고마웠고 당신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미국은 잘 기억하고 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아니다. 빠이빠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중해 보이지만 무서운 말이죠. 난 당신 안 써. 근데 공화당에서 나름 이게 지분들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기 때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직업 공무원이라든지 공화당에서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 정말 대놓고 항명을 해가지고 못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를테면은 이제 2020년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니까 통수권자니까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독일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 네. 여기 있는 미군들 다 철수라고 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안보보좌관이 이거를 그냥 꿀꺽 해버린 거죠. 아, 대통령은 하라고 했는데. 네, 하라고 했는데 일단 전달을 안 하고. 안보보좌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이건 말이 안 일이다. 되지라고 생각해서 일단 꿀꺽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무마를 이제 시켰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내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아. 내 말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었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고록에도 보면 나오죠. 2017년 같은 경우 이제 한미 FTA 폐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편지를 다 써놨는데 한국 측에 날리려고 이걸 이제 그 백악관에 있던 이제 몇몇 이제 공무원 보좌진들이 훔쳐가 버린 거죠. 네? 네. 훔쳐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명을 하지 안 하고 작성만 해놓고 옆에다 이렇게 치워놓고 있었던 거를. 아,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네. 이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거 어디 갔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생각에는 야, 이거는 대통령이 뭐 말은 저렇게 해도 실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리고 좋게 말하면은 이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죠. 아, 그렇죠. 네. 나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렇죠. 이러면 망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등에 칼을 맞은 이제 이런 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 충성심 위주로 선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리스트가 다 짜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브레이크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은 시간이 이제 4년이 아니고 2년, 정확히 말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빨리 뭘 해놓고 내 치적을 쌓아놔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임기 4년인데 2년 차 때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간 선거 때 현직 대통령이 이제 불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장악하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밀어붙이겠다.
예. 그리고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도 상황이 계속 좋으면 예. 더 하는 거고,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진짜 영향이 이제 크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영향이. 네. 우리가 이걸 신경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가 없어요. 신경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어. 뭐 정프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우리나라 블룸버그에서도 나왔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한 미장에 투자한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환율로 따지면 140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제 국장에 지금 나 투자하겠다 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든 뺏어 가려고. 어떻게든 다 미장에 투자를 했어야지 더 늘려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소식은 이제 그냥 국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 돈이 걸려 있는데 안 보시겠어요? 네. 네.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도 미국 소식도 저희가 중요한 것들은 하여튼 뭐 이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서라도 계속 정리해드리고 또 전해드려야지. 네. 특히나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대체로 신문 일면이나 중요 뉴스들이 그 해외 외신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꼭 정치, 경제, 뭐 사회 넘어서 이제 막 외신이 그렇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 우린 더 이제 외신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돈을 지켜야죠. 근데 이번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제 제일 주목받는 사람이 역시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성위원회 네.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인데 네. 그렇다 기업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정프로님 없이 예? 제가 뭐 혼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이제 만나서 제안을 먼저 했죠. 네. 내가 정보를 겪어보니까 뭐 스페이스X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네. 겪어봤더니 너무 납세자 돈을 마음대로 쓰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규제를 하고 엉뚱한 데 돈 쓰고 하는 게 너무 많더라. 그건 뭐 우리도.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부 효율성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납세자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훨씬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뭐 맞는 얘기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자기가 연설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연방 정부를 감사하고 네? 그 다음에 무엇을 갈아엎으면 되는지 정말 갈아엎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연방 정부 워싱턴에 있는 연방 정부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퀘스천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내가 하겠소라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한테 해봐라고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연방 정부 개혁안을 내놔. 무엇을 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연방 정부가 쓰는 돈이 아마 7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2, 3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케일이 더 커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안만 내놓은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당신이 직접 해봐. 직접 수술대에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봉사할 거다. 네. 무슨 거창한 직함, 급여, 뭐 목에 힘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정말 백의종군 자세로 난 일할 거다. 요거를 또 트럼프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를 이제 그 그레이티스트 커터라고 부르잖아요. 비용 절감에 이제 옛날 그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전체 직원이 한 90% 날렸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 이름도 아마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지은 것 같은데 도지예요, 도지. 네? 도지예요. 도지는 코인 이름이잖아요. 네. 이 도지예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네. 그 말은 되네. 말은 되죠. 네. 네. 그 위원회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커미티 이런 거 붙이는데 그냥 부로 생각해 보면 말 되는 거죠. 예. 정부 효율성? 예, 효율부.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랑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백악관 이제 예산국하고 같이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무한정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네. 딱 시한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둘 다 참 난 사람이다 싶은 게 2026년 7월 4일까지예요. 26년 7월 4일. 예.
내후년 7월 4일. 예,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 2026년 7월 4일이면은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 250주년입니다. 아,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크게 행사를 해야 되는 예, 그런 해예요. 딱 한 1년 6개월 하는 거네요. 내년 그렇죠. 1월 20일부터 하면.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근데 그 큰 정부의 효율성 그러니까 막 인원 감축도 할 거고 뭐 시스템 바꿀 텐데 그 1년 만에 되나?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두 사람 다 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겁은 없고 그다음에 기존 거를 이거를 잘 살려가면서 한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네. 그냥 제로 베이스 차라리 그냥 우르르 무너지면 차라리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걸 쭉 종합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관료주의 해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역관제잖아요.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연방정부 공무원 상당수를 아마 그 헌법에서 보장되는 그 정년 보장 내지 이제 신분 보장 임기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할 것 같아요.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뭘 따지겠다라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낭비적 지출 뭐 감축.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연방정부 공무원 중에 한 30% 정도는 아마 해고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부처 중에서도 상당수를 날리지 않을까. 일단 교육부 날아가는 건 확정인 것 같고요. 예, 여러 부처를 아마 날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당장 일은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면 이게 무섭다라는 게 뭐냐면은 굳이 일론 머스크를 내세운 게 뭐냐? 저는 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내세워서 정부 업무에 있어서 AI 도입을 이제 의무화할 것 같아요. 예. 하긴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주 무슨 단순 반복 업무가 많잖아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어디 가서 뭐 저 서류 떼려고 보면 사실은 그냥 정해갖고 신분 확인하고 서류 떼면 끝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다 확인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에서는 특히 이제 자기가 뭐 하는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에서는 얼마든지 이거를 자동화, 무인화 할 수 있는데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옛날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보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한 6개월. 네.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혼란을 겪는 거 6개월. 그다음에 다시 한 6개월 정도는 거기서 성과가 난다. 라는 아마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아니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한 게 우리나라에서 만약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어디 무슨 이런 부처 하나 만들어서 저 장관시킨다 그러면 야, 재산이 300조인데 되게 뭐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러운 점이죠. 애가 몇 명인데 뭐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공격을 분명히 할 텐데 네. 그런 건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수신제가 뭐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대 사회에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치국 평천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이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 정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파격적인 거를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를 많이 덜은 거죠. 안 되면 이거는 일론 머스크 책임인 거예요. 나는 전권을 주고 뭐 안 됐으면 국민들한테 사과는 아마 한번 하겠죠. 미안하다. 라고는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잘 아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옛날에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생각대로 했다가 안 되면은 정말 자기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서 이제 해봤는데 과연 이 거대한 미국 연방 정부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상 초유의 실험을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보면은. 네, 일론 머스크가 하여튼 정부 효율성 연회 효율부 도지를 도지 장관이 되셨습니다. 도지 장관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외교안보 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이쪽은 뭐 누가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외교안보 쪽은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빨리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딱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현직 의원들을 또 선호하는 경향, 원래부터 내가 잘 알던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 번씩 쭉 이야기를 해보죠.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발표하는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국무장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원체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국무장관으로는 이제 마르코 루비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루비오 상원의원. 루비오 상원의원. 이 양반 같은 경우 잘 아시죠, 보면은. 대선 후보, 그러니까 경선에도 나왔던. 그렇죠. 2016년에는 트럼프와 이제 경선에서 맞서기도 했고, 실제로 2010년에 이제 티파티
당시에 이제 티파티로 이제 상원의원 처음 진출했죠. 플로리다 상원의원인데. 네. 그래서 사실 2016년 때는 이 트럼프랑 사이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되게 애취급을 했죠. 키가 네. 좀 작거든요. 트럼프는 키가 190 가까이 되는데 그쵸.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는 한 170대 초반 예. 정도 둘이 서면은 이제 키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되게 으르렁거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루비오 의원이 이제 트럼프 지지자로 선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무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실제로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쿠바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쿠바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파고.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쭉 보면은 이제 중국, 이란, 쿠바. 그러니까 쿠바계인데 쿠바에 대해서 강경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쿠바에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파고. 예, 중국, 이란, 쿠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일 골칫덩어리 적으로 생각하는 3대 세력과에 대해서는 네. 이거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강경파고. 이란, 중국.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원의원 활동을 주로 이제 외교, 그다음에 정보 이런 쪽에서 이제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자질은 충분하다 경험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원래는 이제 부통령직을 이번에는 노렸어요. 뭐 할만하죠. 네. 그런데 이제 밀렸잖아요. 네.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그 할 일을 다 했어요. 플로리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쿠바계를 비롯한 이제 히스패닉과 관련된 여러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잘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일단 입장을 한번 쭉 정리를 이제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중국과 관련된 입장이 이제 가장 우리한테는 관심사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압박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예. 지금도 센 것 같은 더 세게 올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비오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이제 중국이 국가 단위의 산업 정책으로 지금 제조업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미국 기술을 빼내가고 뭘 하는데 여기에 맞서려면 미국도 그냥 언제까지나 기업에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가 나서서 산업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 정책은 뭐 계속 이제 갈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루비오 상원의원이 그동안에 지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지지해야 된다. 원래 공화당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됐으니까 이제 입장을 좀 바꿔야 되는. 그 트럼프 입장은 그냥 지원 끊고 전쟁 빨리 끝낸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시그널은 그렇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끝내자. 지금 현 상태를 국경선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 모델이에요. 옛날 한국 전쟁 끝냈을 때처럼 비무장지대 설정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평화유지군이 들어간다. 대신 나토 가입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으면 당장 모든 지원을 끊는다. 만약에 러시아가 말을 안 듣고 뭘 더 한다? 그러면 지금 지원의 20배 이상 우크라이나 퍼붓는다. 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가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행적인 것을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이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이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니까 중동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냥 이스라엘 편 들고 알아서 해. 라고 이제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면. 네네네. 자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나 중국에 관한 입장은 그렇고, 뭐 또 있나요? 뭐 해외에 대해서? 대충 뭐 이런 입장이니까 되게 강경파인데 그나마 원래 국무장관은 외교관이잖아요.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적임자다. 나름대로 트럼프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비교적 정상이다. 다른 나라 외국 카운터파트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말은 해볼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런 인사를 뽑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뭐 정치 워낙 또 오래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유연성도 좀 있겠죠. 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 피트 헤그세스라고. 모르겠네요. 미국 뉴스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폭스 뉴스에서 이 트럼프와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던 이제 이분입니다. 앵커예요? 예, 앵커입니다. 폭스뉴스 앵커를 진짜. 폭스뉴스 앵커를 이제 그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예, 국방부 장관으로.
좀 이상한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뭐 뒤에서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저는 일단 부러운 거는 세계 최강의 군대잖아요. 네. 이런 군대를 다스리는 이제 국방부 통솔하는 물론 이제 합참이 이제 더 실제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1980년생이에요. 그래요? 네, 1980년생입니다. 아, 45, 44. 네, 야, 참 부럽다라는 네. 생각이 이제 먼저 드는 거죠. 이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스턴대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이제 한 친구인데 군인으로서는 이제 소련까지 네.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 직업군이 좀 했었군요. 예, 그래서 파견지도 보면 관타나모 갔다가 그 다음에 이라크 또 갔었고 그 다음에 아프간도 파병됐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펜대만 굴리던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런데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을 이제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와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아,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 역시 이제 텔레비전에서 열심히 누군가를 이렇게 하면은 보답이 따라오는 거야. 이거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똑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종종 하기도 합니다만. 네. 예. 근데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2016년 선거 때는 처음에는 이제 아까 국무장관의 이제 마르코 루비오 네. 이 양반을 지지했다가 그다음에 테드 크루즈를 또 지지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지지로 넘어가는 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왔는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2014년, 2016년 요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화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 호흡을 맞추고 라인을 맞추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 트럼프 인사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2022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쓴 석사 논문을 이제 하버드 대학에 반납하는 또 이런 또 액션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버드 대학이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학생들한테 주입시키는 하버드가? 예. 아, 그렇다고 석사 논문 반환을 나는 그래서 여기서 나왔지만 나는 이제 이거 처리하겠다. 나 여기 석사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도 이제 했었고. 네.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트럼프와 이제 대담할 때였나? 그때 이야기 나왔을 텐데 이제 본인은 이란을 미국이 직접 폭격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핵 협상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보면은.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음모다. 뭐 이제 이런 네.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생활이 좀 복잡합니다. 네. 예. 그래서 결혼을 3번 했는데 지금 3번째 분이랑 이제 살고 있는데 네. 2번째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3을 아마 가졌나?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방송국 폭스뉴스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애를 낳았어요. 아, 결혼 생활 중에 예. 다른 사람과 혼외자를 낳은 거죠. 예. 그러면서 자관 또 이혼하고 정리하고 다시 또 뭐 결혼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어린 반푼어치 없는 인데 어쨌건 국방부 장관으로 됐다. 그래서 사실 이 국방부 장관이 적임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뭐 충성심 하나는 확실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국방부 장관보다도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네, 국가안보보좌관 원래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이제 펜타곤에서 네. 이제 근무를 하겠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대통령이랑 더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월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무대에 올랐는데 마이클 월츠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인데 이분도 이제 플로리다 주 의원이에요. 플로리다 주 이제 하원 의원 여기는. 플로리다 이렇게 몰빵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챙기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 주가 이번에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됐고 어떻든 간에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로리다를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문제로 또 곤란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 주에서 있는 인사들을 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선 의원인가 되는데 경력이 이제 군인입니다. 진짜 찐 군인이에요. 그래요? 시작은 레인저였고 네. 그 다음에 그린베레. 예, 미국 특수부대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베레 출신으로 27년간 이제 복무를 했어요. 아, 진짜 군인이네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군인이죠. 이런 사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한 모든 곳에는 다 가 있었어요. 아프간, 중동,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여기저기까지. 네네네. 네.
그랬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왔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찌감치, 그러니까 미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현역 군인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전투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군인들이 계속 야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높은 정책 결정 근처까지도 쉽게 갑니다. 네. 눈에 잘 띄면. 그래가지고 그 부시 대통령 때죠, 럼스펠드.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넘어갈 때 같이 있었던 게이츠. 예, 이 두 국방부 장관 네. 휘하에서 여러 가지 또 보좌관 역할을 또 합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총만 쓰고 현장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력이 좀 있네요. 예, 이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미국 군인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왼편에 있는 책이 이제 본인이 쓴 책인데 워리어 디플로매시라고 전사 외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간에서 게릴라전을 치르면서 이거 아프간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으로 무엇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네네. 미국이 이제 그렇지 못한다라는 이제 책을 이제 쓰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책은 약간 동화책처럼 보이죠? 저것도 예, 본인이 쓴 거예요. 네. 예, Dawn of Brave라고 그래가지고 뭐 용감한 자의 뭐 새벽 네. 같은 건데 이제 어린이용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예. 약간 쿵프렌더 뭐 그런 예, 느낌도 좀 어린이용으로 나네. 예, 책을 이제 만들기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부인도 예, 군인이에요. 그래서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네. 예, 그 백악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그 트럼프랑 잘 알던 네네네. 이제 그런 사이인데 이 마이클 월츠 이제 보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강경파로 이제 꼽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경우에서도 전쟁 터졌을 때부터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이거 지원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토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번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임승차는 더 이상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유럽이 너희들 지켜야지. 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협상을 네. 통한 휴전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강조를 이제 많이 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마이클 월츠 이제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오케이 했는데 네. 러시아가 만약에 오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추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한 무기들 중에 이제 그 장거리 타격을 못하도록 걸어놓은 게 많거든요. 네. 이거 다 풀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고 네. 어떻든 간에 니들이 지금 선을 넘겠다고 하면 내가 쓴맛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 관련 이제 미국 의회에서 중국 관련 TF가 있는데 여기서도 활동을 이제 하고 있어요. 되게 강성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고 미국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국 간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발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무장관이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되게 강성. 그래서 이 국가안보보좌관도 되게 젊어요. 이 양반도. 네. 우리 나이로 보면 한 50대 전화랑 비슷하나 50대 초반?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재밌는 이야기죠. 보면은. 하여튼 중국에 대한 좀 공격적인 태도는 뭐 여러 곳에서 여러 인사를 통해서 그냥 확인이 되네요. 이거는. 그렇죠. 중국과는 좌우간 뭐 타입 없다. 이거를 아주 그냥 인사로서 명명백백하게 이제 보여주는데. 중국 많이 긴장하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콜비라든지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강성에 드는 마이클 월츠를 이제 선택을 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이 안보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네. 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못 박혀서 북한만 상대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자유롭게 좀 동아시아 오가면서 그렇죠. 뭐 중국도 상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말뚝만 받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한국이 반대할 텐데 그러면 한국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아니냐. 그러면 한국의 핵무장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제 논의가 우리한테 이제 곧 피부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혹시 또 뭐 눈여겨볼 만한 분 눈여겨볼 있습니까? 만한 인사. 네.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 아주 인상이 느낌이 딱 어떠십니까? 보면. 성악가인가요? 성악가일 수도 있고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슨 보스, 경찰 보스 같은 딱 느낌이죠. 네. 그러네. 내 애들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보면은 딱. 네. 이 국경 짜르입니다. 보더 짜르. 보더 짜르가 뭐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네. 그다음에 불법 그 이민 유입 뭐 차단 이거잖아요. 네. 이거를 관할하는 즉 국경을 관할하는 직책을 이 양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짜르처럼 사실 국경을 지킨다는 건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경 경비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DEA라고 하는 이제 네네네. 마약 단속반도 있고. 범죄조는 FBI나 뭐 CIA도 사실 관여할 수도 있고. 예. 뭐 법무부도 있고. 여러 부처들이 관여하잖아요. 교통 정리가 잘 안 돼요. 각자 일을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거를 이제 난맥상을 알고 있다 보니까 딱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냥 국경 짜르, 보더 짜르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뭐 부처고 뭐 어떠고 따지지 말고 네. 지금 이제 불체자 강제 추방, 그다음에 국경 보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장관 이 양반 톰 허먼한테 다 내가 부여를 하겠소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쓸 줄 안다, 네. 조직을 꾸릴 줄 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비슷한 부서들이 있을 때 교통 정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장관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제 그냥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톰 허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불법 뭐 체류, 뭐 네. 이민 이쪽에서는 악명 높은. 하지만 불법 체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인 일잘러. 네, 이런 분이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 시작이 이제 뉴욕에서 아마 경찰관으로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국경 순찰 대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2013년부터 이민 및 세관 집행국이라고 그래가지고 IC라고 부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부서장을 이제 맡았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아마 부서장이 됐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하게 강제 추방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장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 대통령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한테는 이제 딱 표적이죠. 악명 높은. 악명 높은. 예.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한 다음에는 이 IC 이제 이민 및 세관 집행국 대장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비준이 안 됐어요. 상원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네. 계속 직무 대행으로 이제 한번 이 부처를 다 관할한 경험이 있어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했구나. 네, 승인을 안 했는데 보통 승인을 안 하면 비워놓던지 해야 되는데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대행 자격으로 그냥 4년을 그냥 계속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톰 허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뭐 악명 높다. 본인 주관도 분명한 게 뭐냐면은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에 왔는데 태어났어.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애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엄마 아빠는 이제 합법적이지 않게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인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자녀가 있으니까 그냥 놔둔 상태에서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거를 노리고 계속 들어온다. 들어봐서 애 낳으면은 안 줄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 추방 관련 담당했을 때 이걸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마구마구 시행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는 미국 시민이니까 여기 있어. 부모들은 나가. 부모는 나가. 데리고 갈 거면 같이 가거든지. 그 데리고 나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오케이죠. 근데, 그러나 애 때문에 같이 머물기는 못 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발도 많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는 그건 인도적으로 좀 너무 심하지 않냐. 뭐 나니까 일 똑바로 해라. 여기에서는 무관용이 원칙이다.
라고 또 윽박지르던 또 이런 사람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뭐 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있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주는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범죄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강성 주장을 많이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데리고 써봤고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2024년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그 트럼프 추대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국가적 자살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총책임자를 맡을 테니까 네네네. 당장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짐 싸라라고 그때 막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아마 대규모로 진짜로 이제 불법 체류 이제 추방과 관련돼 있는 네.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일도 대단히 좀 어려워질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까지 취득하는 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거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은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 되게 위기라는 게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가는 문은 되게 열어놓을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FTA를 체결한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자, 별도의 비자를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하거나 영주권이나 이런 거를 보다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네네. 네. 한국에서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은 누가 가겠습니까? 전문직, 고학력자,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더 문을 열 거예요. 환영을 하고 이제 이런 불법 체류나 이제 이런 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올코트 프레싱으로 막고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할 텐데 이제 한 1,4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작업을 이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이제 잘 될까?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은 좀 될 것 같습니다만 단호합니다. 일단은. 근데 또 결국은 이런 분들이 저임금 노동을 또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죠. 그러니까 관세도 붙여 저임금 노동자도 쫓아내. 물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트럼프 생각은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이고 지금은 일단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보란듯이 지키겠다. 알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참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인선들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기점까지 인선된 주요 인물들, 특히 이제 머스크 포함해서 도지 장관님부터 도지 장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등 저희가 좀 살펴봤고 앞으로도 또 몇 명 또 모여지면 한번 또 트럼프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갖고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